네, 안녕하세요. 저 아까 소개드렸듯이 저는 이제 전자통신연구원 대전에 있고요. 대전에서 왔고요. 이름은 고영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 광자를 이용을 하는 빛을 이용을 해서 하는 양자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다행히 지금 오신 연사분들과 안 겹칩니다. 이제 광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저만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걸 좀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광자니까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빛을 쏘는데 그 이제 약간 불투명한 유리판을 놓고 아니면 뭐 선글라스 같은 걸 놓고 빛을 반을 감쇄할 수 있는 그 물체가 있다. 유리판이 있다라고 하면은 빛의 광량이 2분의 1로 줄 거고요. 하나 더 넣으면 4분의 1로 줄 거고, 하나 더 넣으면은 또 이제 뭐 8분의 1, 네, 반 계속 이게 줄어들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 무한히 반복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쪼갤 수가 있을까요? 광량을요? 어, 네. 답은 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가 존재합니다. 근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그 양이 있어서 그것을 광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내용을 광자를 이용을 해서 양자 기술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결국에 이제 빛을 이용한 양자라는 개념이 광자인 건데, 이것을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는 좀 책이 있어서 이걸 들고 와봤어요. 제가 이제 올해 초에 미국에 있는 클레오라고 하는 그 굉장히 큰 규모의 광학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 이제 부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책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너무 좀 신박해서 이제 들고 와봤는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집에다가 놨는데 저 아기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아기가 아직 세 돌이 아직 안 됐는데 그 아직 말이 서툴어요. 말을 잘 못하는데 그럼에도 이 퀀텀 피직스 포 베이비라고 발음을 잘합니다. 그래서 책 내용 되게 좋아해서 읽어달라고 하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심오하고 전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짧게만 같이 보려고 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공이 있고요. 왼쪽 공은 에너지가 없습니다.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공이 있는데 오른쪽엔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 애기가 이 책 페이지를 펴주면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주면은 이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어쨌든 지금 이 차이가 뭘까요? 왼쪽은 에너지가 없고 오른쪽은 에너지가 있다. 네, 이게 제가 그림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그런데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몰랐거든요. 뭔 차이인가? 이제 답이 있진 않은데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왼쪽 같은 경우는 그림자에 볼이 닿아 있고요. 오른쪽은 그림자에서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그라운드 스테이트, 이제 안정된 상태이고 오른쪽은 역이된 익사이트 상태여 가지고 에너지가 있구나. 굉장히 심오한 뜻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계속 이제 보다 보면은 이 공은 들여다보면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 안에는 뉴트론, 중성자, 그리고 프로톤, 양성자, 전자, 일렉트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자는 자기 딱 특정 위치에만 있을 수가 있고 중간에 있을 수 없고요. 안에도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모든 전자는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최외곽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가 가장 크고 안쪽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가 작습니다. 근데 모든 에너지는 퀀타이즈 되어 있습니다. 책에 이렇게 실제로 나와요. 양자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화 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은 연속적으로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특정 에너지가 그러니까 뭐 자연수처럼 딱딱딱딱 끊어져서 올라간다. 그렇게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일렉트론이 에너지를 받으면은 다음 단계로 점프를 하게 되고, 점프한 일렉트론은 다시 떨어지는데 그때 에너지를 내보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바로 퀀텀이고 실제로 나오는 걸 빛이기 때문에 포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포톤이 대부분의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전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그 애들이 이거를 이해를 당연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그림이 재밌어가지고 계속 열심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퀀타이즈 되어 있는 디스크리트하게 있는 에너지 그걸 대응을 하면은 광자다라고 할 수 있겠고,
양자라는 개념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 에너지 단위인데 그것에 이제 빛에 해당하는 그 에너지 단위는 이제 포톤이고요. 그 포톤의 레벨로 가게 됐을 때는 재밌는 특성 등을 보이게 됩니다. 양자적인 특성, 중첩이라든지 불확정성, 한번 측정하면 되돌릴 수 없다라는 비가역성, 얽힘 등의 이제 특성을 갖고 있어서 이런 특성을 이제 우리가 IT 기술, 정보 기술에 이제 융합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응용을 하게 됐을 때 나오는 다양한 양자 정보 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양자 컴퓨팅 기술이 있고 통신, 양자 센싱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다양한 큐비트들로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을 하는데 저는 이제 광자 기반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시를 조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이때 잠깐 이제 굉장히 쉬운 퀴즈 하나 해보면은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빛의 양자 상태인 광자,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양자 상태의 광원인 양자 광원이 무엇이 있을까? 1번 태양광, 그리고 2번 전구, 3번 레이저 뭘까요? 1번이요? 아, 네. 굉장히 예상이랑 다른 답변이 나가지고 당황스러운데 일단 결론은 일단 다 고전 광원이고요. 네, 그러니까 레이저랑 열광원 등은 다 이제 클래시컬한 라이트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빛을 알갱이로 최소 단위로 봤을 때 광자라고 했는데 광자로 보았을 때 분포가 레이저는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랜덤하게 찍히는 그런 분포를 갖고 있는데 열광원은 시간에 따라 우리가 디텍팅을 계속 한다고 하면 포톤이 우르르 한 번에 들어왔다가 한동안 안 들어왔다가 또 우르르 들어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는 분포를 갖고 근데 이게 우리가 딱 특정 동일한 시간마다 이제 하나의 포톤만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태가 광자수 상태 이런 게 대표적인 양자 상태의 광원이고요. 그리고 두 개의 광자쌍이 있을 때 한쪽 광자의 정보를 측정하려면은 나머지 정보를 같이 알 수가 있는 이런 상태가 이제 얽힌광 상태. 그리고 불확정성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우리가 이걸 정밀도를 굉장히 좋게 가져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압축광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 광학의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 일단 포톤이라는 용어를 언제 처음 썼을까부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플랑크의 흑체 복사할 때 처음으로 이제 포톤이라는 용어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좀 시작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뒤로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라든지 콤프턴 산란, EPR 패러독스 등이 쭉 그 뒤로 나왔던 거고 실험적으로는 1900년도 이제 뭐 70, 80년도에 들어가지고 이제 원자에서 최초로 양자 광원이라고 하는 싱글 포톤이 이때 실험적으로 관측을 처음 합니다. 그 뒤로는 이제 원자가 아니라 2000년대 들어서는 반도체, 칩 기반으로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에서도 이런 양자 광원을 만들 수가 있다. 그 뒤로 쭉쭉쭉 해서 지금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와 있어서 응용까지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양자 광원 어떻게 만드냐라고 하면은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클래시컬하게는 이게 원자를 하나 트랩을 해서 거기가 아까 처음에 이제 책에서 나왔던 것처럼 디스크리트한 에너지 스테이트를 가지니까 떨어지면서 이제 포톤을 낸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고 그거를 모사한 게 반도체 양자점 그리고 고체에 존재하는 점결함이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다이아몬드인데 퓨어한 다이아몬드는 색깔이 이제 없어요. 투명한데 여기에 임퓨리티가 들어가면은 질소가 들어가거나 보론이 들어가거나 혹은 나이트로젠과 베이컨씨가 만나거나 하면 각자의 다른 색깔을 내는데 이게 결국에 빛을 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빛을 내는 게 그 다이아몬드가 카본, 그러니까 탄소의 결정인데 그 안에 특정 원자가 들어가면 저는 빛을 내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하나의 점결함을 우리가 집었다라고 하면 마치 원자같이 쓸 수가 있어가지고 양자광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비선형 방식으로 했을 때는 비선형 결정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얽힘이라는 걸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만들 수가 있고 뭐 이제 사광파 혼합 같은 경우는 특히 칩으로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실리콘 가지고도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얽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빨리빨리 좀 넘어가면은 이 양자 컴퓨팅에 이제 광자가 어떻게 쓰이냐 예시를 들어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기업을 가지고 와봤어요. 이제 네, 미국에서 이제 사이퀀텀이라는 네, 기업이 있어서 여기서 실리콘 포토닉스를 이용을 합니다. 이런 광 집적 회로를 만들고요. 저 보이는 선들에 전자가 지나다니는 게 아니라 전자 신호가 지나다니는 게 아니라 광자가 지나다닙니다. 저기에서. 근데 특히 그냥 광자가 아니라 얽힌 광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광자를 내보내고
게이트 오퍼레이션을 해서 양자 컴퓨팅을 하는 이 원리가 칩 기반으로 하는 원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콘델라라고 해서 여기서는 반도체 양자점을 이용해서 단일 광자를 만들고 이거를 이제 또 동일하게 그 게이트 오퍼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퀀텀 이제 컴퓨팅을 구현하는 게 되겠습니다. 앞서 아까 사회자분께서 소개했던 저희 이제 애트리에서 개발한 그런 칩 기반의 양자 광원이 이제 그 왼쪽에 해당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리콘으로 만든. 그리고 다음으로는 양자 통신인데 통신이 기본적으로 멀리 보내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광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양자 통신에서는 광자를 쓰고 있고 광자를 쓸 때 광에다가 이런 편광 신호를 실어서 보냅니다. 뭐 이제 옆으로 누워 있는 편광, 세로로 누워 있는 편광, 또 이제 이제 사선으로 있는 그런 다이아고널, 안티 다이아고널 편광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0, 1 신호를 실어서 보내는데 이런 게 싱글 포톤 하나하나 포톤이 존재하는 양자 상태를 이용을 하면은 누가 중간에 가로채더라도 이게 이제 우리가 도청을 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완전 보완하는 통신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굉장히 먼 거리에 통신을 한다라던가 위성이랑 지상 간의 통신을 하고 QKD를 하고 또 이제 얽힘을 이용한 키 분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아가서 지금 광자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양자 센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얼마나 더 정밀하게 측정을 할 거냐의 문제가 되겠는데 이제 중력파라는 거를 2017년도에 이제 그 노벨상이 받았는데 중력파가 굉장히 작아가지고 측정을 못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근데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광학계를 꾸렸어요. 이렇게 터널이 이제 수킬로미터 해당 그 이상 되는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빛을 양쪽으로 싸서 이제 돌아오는 걸 간섭을 시켜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이거에서 결국에 문제는 노이즈랑 싸움입니다. 워낙에 작은 신호를 측정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양자광을 이용을 하면은 그 노이즈 수준을 더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양자광학적으로 노벨상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예시가 얽힌 광을 이용을 하게 되면 아래 그림입니다. 얽힌 광을 이용을 하면은 시료에 맞지 않은 이 노란색 광원만 이용을 해서도 우리가 이미징을 할 수 있는 이런 재밌는 현상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용 기술뿐만이 아니라 이제 양자 얽힘을 이용을 하면은 뭐 고스트 이미징이라든지 그 신호를 멀리 내보내는 이제 멀리 전송을 할 수 있는 이제 퀀텀 텔레포테이션 등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런 양자 얽힘, 양자 광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이런 기술들이 있어서 이런 광 기반으로 이런 양자 기술들이 응용이 되고 재미있는 현상 등이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익혀가고 좀 익숙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